지난주 토요일 우리 범시민 합동분양과 합동분양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국민 대선 시장님께서 안전도시 제천을 위하여 저희를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오랜 시간 제천을 우울하고 참담하게 하였던 이를 한 단계 좀 정리하는 과정에서 우선 이렇게 합동분양소 마무리를 한 이후에 브리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된 브리핑을 낭독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입니다. 먼저 제천 복합 건물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마지막 합동분양을 마치고 합동분양소를 정리하면서 그동안 많은 분들의 성원에 관심과 성원에 충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먼저 화재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해 성원을 보내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곤 사회부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등 국회의원 여러분,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 김양희 도의장과 시도의원 여러분, 재종길 안산시장,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시장군수 구청장 및 공무원 여러분, 종교계 대표 그리고 14만 제천 시민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합동분양소 운영관리를 헌신적으로 함께해 주신 적십자봉사단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와 충청북도 공직자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24일 오후 2시 범시민 합동분양을 끝으로 제천시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유가족분들의 건의에 따라 제천체육관에서 운영해온 제천 복합건물 화재 합동운영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체육관 내에서 운영하던 유족 대책위 사무실은 시민시장실로 옮겨 함께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 이용시간은 시민시장실은 아침 9시부터 8시인데 유족 대책위 사무실 공유하는 시간은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화재 참사에 조속한 수습과 지역 안정화를 통해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지역 경기를 되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가족들의 향후 생활 안정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화재 발생과 동시에 유가족 1부서 전담 지원단을 구성하여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해왔으며 충청북도와 함께 현재까지 장례비 지원과 유가족 생계 지원을 위한 후호금을 지원하였고 유가족 자녀들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천시청 1:1 유가족 지원단은 유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할 계획입니다. 경기 살리기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시청 공무원 600여 명이 하수동 일대에서 부서별 간담회를 갖고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시작으로 시청 구내식당 축소 운영 및 화재 참사 지역 인근 상가 이용, 연말 연시에 미루었던 지역 각 단체별 행사의 조속한 재개 권유, 평창올림픽 선수단 관광객 유치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러브투어 및 단체 관광 인센티브 사업을 조기에 시행함은 물론 앞으로 정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체류형 관광객 확보를 통한 경기 부양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신속 집행, 소상공인 2차 보전금 지원 확대, 공공근로 확대 시행,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 확대,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연계 시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대폭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힘내라 제천, 가자 제천으로 캠페인을 개최합니다. 2017 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110만 관람객 유치 성과에 힘이 되었던 주요 협력기관 단체를 중심으로
전국의 제천을 아껴주시는 국민들과 함께 힘내라 제천, 가자 제천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국의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각종 단합대, 워크숍,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올해 1회 이상 제천을 방문하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전국 기관단체에서 사용하는 각종 선물이나 기념품 등으로 제천 농특산물, 한방 제품과 지역 생산품을 우선 구입하자는 것으로 제천 지역 경기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지난 주간 여러 도시들과 치열한 유치 경쟁과 논란을 뚫고 축의 중등 축구 연맹전을 제천에서 개최하도록 확정된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화재 안전 분야의 법과 제도적 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제천시는 현재까지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58개소, 고속터미널 등 관내 다중이용시설 5개소, 또 7개 전통시장에 대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앞으로 소방, 경찰,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유사사건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3월 30일까지 관내 전통시장, 숙박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노인 장애인 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총 904개소의 안전관리 취약시설에 대해 실명제로 국가안전 대진단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2월 13일 개최된 각 부처 차관급 공직자들로 구성된 대통령 소속 화재안전대책 특별 TF 첫 회의에서 구조활동에 필요한 다중이용 건축물 도면 전상화, 주민참여형 안전도시 마스터플랜 구축, 건축물 안전유지관리 전담팀 신설 운영, 안전시설 설치에 따른 추가 감면제도 신설, 단독주택 화재 경보기 설치 지원 사업,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의무화, 건축물 화재 감지기 설치 제도 개선, 다중이용시설 비상탈출용 망치 설치 의무화 등 25개 분야의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저는 대통령 산업 화재안전대책 특별 TF위원으로서 이러한 건의를 포함한 다양한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국가안보의 핵심이 군인들의 정신전력이듯이 국민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들의 사기와 자부심 제고 방안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앞으로 이번 화재와 같은 가슴 아픈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천시는 시민의 안전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도시 제천, 나아가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화재 참사의 절망 속에서도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다시 일어나 안전도시 상징으로 거듭난 제천의 당당한 모습을 우리 제천 역사에 남길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관심과 성원으로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피해자 유가족들과 부상자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과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 다시 힘을 내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기자회견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정도로 간략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이 이런 질문 있습니다. 예, 지금 그 건물 화재 건물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좀? 그것은 지금 의견을 좀 수렴하고 중이니까요. 저희가 좀 정부에 건의한 사안이 있습니다만 오늘 발표할 내용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 시정 설명회에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 제안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시민들에게 그 해당 지역에 대한 시민들에게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질문이 있어서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차시설 말씀하시는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안은 복합형 시민 공용 주차 타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가 매입을 결정한 그건 정부와 협의 중이니까요. 그 예산이 확정되거나 정부 정책 반영되면 공식 발표할 시기가 있을 겁니다. 저기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저희가 정부에 정식으로 건의하는 대로 되고요. 건의했고 또 그 관련된 주요 이를테면 경상남도에서도 굉장히 많은
우리로 살고 있습니다. 그 동아협의에서 제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해서 이제 치유의 도시이고 다양한 상징 요소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갔어요. 네, 정철 기자님. 지금 유가족 쪽에서도 가장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게 사실은 보상 문제인데요. 보상 문제가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뭐 유가족 쪽에서 그 보상 문제에 관심 갖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은 자세히 못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가족 쪽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은 진실규명, 그 수사 과정을 지켜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생활에 대한 다른 뭐 대책 방안을 마련할 때가 오겠지만 지금 현재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 사실규명에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장인수 아마 그쪽 예비후보 쪽에서 아마 기자회견하면서 이제 문제 제기한 부분이 있는데. 뭐 그건 뭐 여기서 제가 근데 4시 6분쯤에 이제 일단 보고를 받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재해 대응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 좀 지적이 나오고. 뭐 여기서 지금 답변을 또 그건 뭐 후보자 간의 뭐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현재 4시 6분에 어떻게 보면 늦은 시간에 보고를 받으셨단 말이죠. 늦은 시간에 좀 보고를 받으셨다는 부분에서 대천시에서 좀 재대응 시스템 차원에서 좀 약간 시장님한테 보고가 늦었다는 부분은. 그건 여기서 제가 뭐 후보 간에 뭐 이렇게 아니 이건 제가 기자로서 질문드리는 아직 제가 공식적으로 그 제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무슨 아 근데 4시 6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정식으로 받은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좀 이제 이게 기자회견 좀 한번 보죠. 어떤 내용을 하는. 그러면 건축물 이번에 사실은 문제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도면 자체가 처음에 할 때 위탁 예를 들어 건축사유 쪽에 위탁해서 점검을 해버리거든요. 예를 들어 증축 과정에서 이제 도면 점검을 그 건축사유에 위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그 부분에서도 문제가 이번에 좀 드러난 것 같고요. 그리고 도면 관리도 이제 허술했던 부분도 이제 시에서는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사실은 점검 자체도 좀 부실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좀 지적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좀 제천시 차원에서 좀 어떤 대책 같은 게 있는지. 일단 이게 제가 좀 과거에 어느 TV 자담에서 얘기했고 또 약간 그 설명했습니다만 2010년도에 당시 법에 의하면 당시 법으로서는 그 별도의 그런 그 감리가 있지 아니하고 동일 건축 설계 사무소에 있는 건축사의 감리가 할 수 있도록 그대로 허용이 돼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물론 이제 그 특수한 공법이나 다른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 건축 산하 이해관계자가 감리할 수 없게 되어 있죠. 이것이 허가날 당시의 법률적인 상황을만 가지고 보면 안타깝긴 하죠. 그러나 그 자체가 그 당시 법에 의해서는 불법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때 제가 안타깝게 생각했다는 것은 그러한 건축법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합 건물이나 다중이용 시설이나 저희로 따지면 요즘 같으면 예를 들면 신안 실크밸리에 있는 고층 아파트, 초고층 아파트 이런 경우에는 법률적인 그 여건 이외에 행정적 지도나 다양한 형태의 안전을 좀 점검하는 것이 더 옳지 않았겠나 이런 정도의 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될 분야로 또 TF팀에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현행법상 감리를 하거나 또는 설계 도면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는 것이 현실로 드러나 있다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말씀하셨죠? 네, 시장님 지난번에 그 23일 날 그 2차 합동조사단 예비 후보서 발표회가 굉장히 시간이 걸쳐서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많은 부분들이 1차 발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아직까지 그 유가족 분들이 가지고 있는 동금치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안 됐어요. 그게 정확하게 그 정식 발표회가 언제쯤 뭐 디테일을 가지고 계신지. 뭐 그건 뭐 시에서 그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건 뭐 이제 수방청에서 합동조사단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할 텐데 1차 조사 때와 달라진 것은 구조적으로 달라진 게 있어요. 그 합동조사단 일원에 유족을 참여시키고 유족에서 이제 나름대로 함께 참여하고 또 유족이 추천한 전문가가 함께 동반해서 동행 조사하는 것 자체로 좀 객관적 그런 절차는 진행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상에 있어서는
그 자리가 비공개 브리핑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 소상히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뭐 그 자리에 그리고 저기 보상자 대책협의회 일원으로 참석을 했는데 지금 내용이 그렇습니다. 별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조속한 시간 내에 다시 설득할 만한 어떤 그런 객관적인 어떤 그런 논리적인 어떤 그런 타당성을 가지고 다시 발표해야겠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저기 그 부상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대책과를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어쨌든 그 소방청과 그리고 경찰의 정부 차원에서 사실규명을 명확히 하고 하나 추호도 숨김이 없이 혹은 다른 그런 이견이 없이 진실규명하자는 데는 모든 정관 또 유족이나 시민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진실규명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겠고요. 그것에 대한 그 신뢰감은 뭐 유족이나 저희 시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이해하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더 치밀하게 다각적인 그런 조사와 그런 해석이 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위한 재발 방지에 대한 하나의 목표를 두고 그렇게 현재의 상황을 실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상자 문제는 뭐 오늘 여기서 소상히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상자 역시 또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아직까지 그 다 수습은 안 됐죠. 취합은 안 됐지만 거기에 그 속해 있는 또 다른 많은 우리가 피해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피해가 원만하게 뭐 민사상으로든 또 다른 형태로든 피해가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시에서 행정력을 뒷받침할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일단 도면이나 일단 그 점검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그 담당 공무원들 보면 인터뷰를 하다 보면 가장 얘기하는 게 사실상 한 명이 담당하는 구역이 되게 넓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이제 일단 건축 관련된 그 민원이 워낙 다양한 것이어서 뭐 우리 공식적으로도 건축과에 있는 건축 디자인과에 있는 많은 직원들이 경무에 시달리고 있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건축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경제성만 따지고 그 법적 한계를 자꾸 넘나드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강구하기 위해서 감리제도와 그러니까 책임감리와 또 지정감리를 둬서 감리제도에 의해서 그것을 건축법을 잘 지키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것을 좀 인적 좀 이렇게 좀 자원을 좀 확충할 수 있는 방안과 또 업무의 과중함을 좀 줄여서 이런 서비스에 좀 더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항상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른 이 기자회견에 내가 방해가 될까봐 이 정도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로 좀 추운 겨울을 지내면서 국정 분야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기자분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